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끝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판이 뒤집혔다라고 분석했고, 도태우 변호사는 김문수는 국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경기도 안성 유세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소중한 주권은 한 표라도 부정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 절대 부실하게 부정하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건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선거 부정 시비가 절대 없도록 매우 투명하게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검증 과정을 하겠다. 시민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의 현재 관리 부실, 또 부정선거의 위험 소지, 이런 것은 보완하고 늘 제대로 감시 감독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사전투표 참여 및 동료로 선회한 데 관해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니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투표 부정이 일어날 수 있거나 관리 부정이 일어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다만 사전투표 관리가 좀 어렵다. 미리 투표했다가 관외의 경우에는 소재지로 보내는 과정과 개표할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부실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현행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사전투표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솔직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그렇다고 대놓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나서기는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가 가능하면 6월 3일 대선 당일 본투표를 하고 이런저런 사정상 본투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달 29일이나 30일 사전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투표를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나름대로의 논거도 있습니다.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사전투표 때 투표를 하고 대선 본투표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본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면 그 표는 유효하지만 본투표를 하겠다고 사전투표를 아예 외면했다가 막상 대선 당일 이런저런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가능하면 본투표를 하고 그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 시점에 불가피하게 해외로 나가야 한다든지 혹은 본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되는데 당일날 그 주민등록지에 본인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기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한다.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그 당시 일을 하는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선거는 당일 본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논란을 빚었던 대법관 100명 정원 및 비법조인 임명 등 법안을 일단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철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로 방탄적이고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자기 형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서 형님이고 공무원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명행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면서 법이나 검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겨냥해서 다 같이 15만원, 25만원씩 나눠 가지자는 건 예산이라는 개념에 없다. 아마 공산당에도 이건 없다면서 발상 자체가 투표로 어떤 직위를 결정할 때 그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실 자체를 이제는 대통령실로 가져간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있나. 이게 공산당이지 뭐가 공산당인가라면서 거의 수령급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여튼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이준석에게 표를 찍는다든지 혹은 기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표를 찍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이 죽느냐 그나마 아직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대선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명백한 사표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상의 이재명 도우미 행위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차명진 전 의원의 판이 뒤집혔다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입니다. 원래는 해보나 마나 게임이었다. 국힘당 후보가 이재명의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문수 후보는 출발부터 휘청했다.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김덕수 캠프였다. 경선 패배자들은 윤 대통령과 손절하라는 핑계를 대며 합류를 거부했다. 후보 스스로도 초장부터 단일화 문제를 꺼내는 패배주의를 노출했다가 지지율 급락이라는 봉변을 당했다. 그렇게 천금 같은 일주일을 까먹었다. 패배 기운이 감돌았다. 200만 표 차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프레임이 바뀌었다. 선거판의 메인 이슈가 내란 잔당 심판이 아니라 지도자의 인물 품평회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윤 대통령이 타이밍을 맞춰 자진탈당한 것이 주요했다. 내란몰이 타겟이 사라졌다. 우리 편은 모두 안고 가기로 한 후보의 포용 전략, 애매모 전술이 통했다. 평소에 직진 성향 김문수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장면이다. 결정된 것은 지도부가 예상 못한 곳에서 내란 프레임을 뒤덮을 새로운 이슈가 출현했다. 김문수의 과거 행적이 속속 소환되더니 쌓이고 쌓여 파파미 김문수로 형상화되었다. 여러분 파파미라는 것은 파도 미담이란 말입니다. 단기구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승리캠프에서 발굴한 과거 운동권 시절의 이야기, 도지사 시절 이야기가 SNS를 타고 퍼지더니 각각 수백만 조회수를 넘었다.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김문수 미담 짤이 새끼에 새끼를 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3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이재명 미담은 모두 쓰레기가 되었다. 이재명 쪽은 김문수와 비교되는 이재명 괴담 감추기에 급급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정보 매체를 장악한 자들이 파놓는 프레임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행동하며 담론을 바꿔냈다. 돌이켜보면 김문수의 대선 행보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던 과정, 경선을 승리하고 후보 교체 공작을 이겨낸 과정, 그 장면이 모두 캠프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SNS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 과정이 또 재현되고 있다. 유권자 혁명이다. 김문수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 이전에 저작거리에서,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김문수 카리스마가 분출하고 있다. 물론 다 뒤집은 건 아니다.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평평해졌다. 해볼만 해졌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하면 할 수 있다. 2주 지났다. 한 주 남았다. 이렇게 차명진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돼서 등록할 때 이른바 당원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엄청나게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고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다면, 혹은 만약 아깝게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렇게 근접한다면 이것은 당원혁명에 이은 유권자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김문수가 아니고 만약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지금 국힘 후보였더라도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맥락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도태우 변호사가 김문수는 국힘 후보 아닌 국민 후보다,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려서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는 모순어법이다. 국민의힘 정당은 이념과 활력 모든 면에서 시들어가다 못해 빈사 상태였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통령 후보 공천임에도 김문수는 경선을 통해 후보로 정해진 뒤 상상을 넘는 경랑을 다시 헤치고 나서야 당의 후보로 인정받았다. 노동운동의 젊음을 바치고 삼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8년을 지내고 난 뒤에도 봉천동 25평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거의 다인 김문수와 의원 평균 재산이 56억 원이고 자당의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당하게 한 정당의 연합이라니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198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당연히 여기서 필자는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그해 겨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7년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1987년 이후 고문은 없어졌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국가기관에 널리 퍼졌다. 그 후 15년이 지난 2002년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전설적인 검사로 존경받던 이명재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87년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 원리, 인간에 대한 존중의 방향성이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큰 변곡점을 이룬 1987년이 열리던 때 김문수는 감옥에 있었다. 서울대 상대에서 반유신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후 김문수는 평생이 될지 모를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1986년 5.3 인천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그는 아마도 박종철이 당한 고문에 가까운 혹은 더 심한 고문을 받았을 것이다. 고문을 받고 고문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었던 사람의 정신은 원한과 분노, 상처와 공포로 피폐해지기 쉽다. 그러나 김문수는 그 폭력의 한가운데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왼쪽 편일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입했다. 정치인으로서 김문수는 자신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전력을 팔지 않았다. 자유민주적 노동운동과 자유민주화운동의 근본 정신인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정치에서 한결같이 유지했다. 그는 정치 임무 점차 김영삼을 넘어 박정희의 진면목, 이승만의 진면목을 만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방향의 뿌리에 닿게 된 것이다. 자신이 원래 걸어온 자유민주 저항정신의 흐름이 박정희를 거쳐 이승만까지 이어져 있다는 깨달음이 김문수에게도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도지사직을 마치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맡게 됐을 때
김문수는 탄핵 반대의 비주류 노선으로 과감히 나섰다. 이 즈음에야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방향이 그에게 하나의 인격으로 체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왜 필요했는가? 박정희의 근대화 산업화혁명은 왜 필요했는가? 이승만의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은 왜 필요했는가? 앞으로의 자유통일은 왜 필요한가? 이 모든 질문은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답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큰 과제로 국민통합, 헌정회복, 미래성장이 거론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통 모두를 이어받고 영원함의 금슬 좋은 부부를 이룬 김문수의 삶 속에 국민통합이 구현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원래 좌파 노동운동에서 출발해서 한국 우파 민주화운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으로 이어져 그 뒤에 박정희와 이승만까지 이념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고향이 경북 영천이고 그리고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죠. 부인인 설란영 여사는 원래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상경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야말로 영원한 통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선계엄과 유신을 반대하고 불법적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의 삶 속에 헌법적 민주주의 회복의 정신이 펄떡이고 있다. 부천과 경기도를 혁신한 GTX와 평택 삼성전자의 대부 김문수의 정치 이력 속에 미래 성장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기적이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욱 중요한 정치의 세계에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를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기적을 이루갈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의 정신과 손에 달려있다. 큰 그림 아래 부분을 보아야 한다. 어떤 부분 이슈도 국민후보 김문수의 당선이란 목표 아래 조율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령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부정 의혹 문제도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 국민의힘 어떤 정치 세력의 척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는 일단 이재명을 김문수가 꺾고 당선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적인 이슈는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할 문제지 지금 그런 어떤 부분적 이슈 때문에 김문수의 승리 이 부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훌륭한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 온 것이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이며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 국힘 후보 아닌 국민 후보 김문수의 깃발 아래 국민통합, 헌정회복, 미래성장의 과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이룩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명문의 글을 도태우 변호사가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선 꼭 우리 투표합시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